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입니다. 오늘 해설의 김영삼 구단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펼쳐졌던 오유진 선수와 리어 선수의 대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파란만장한 승부가 펼쳐졌죠. 끝내기 초입 단계까지만 해도 이제 오유진 5단이 거의 완벽하게 승리 일보 직전이었는데 네. 단 한 번의 방심에 바로 역전이 됐습니다. 수가 네. 크게 났죠. 그래서 네. 역전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리어 5단이 오히려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왔음에도 너무 낙관을 한 나머지 끝내기에서 약간 네. 손해를 봤고요. 나중에는 이제 반집 승리가 거의 확정됐죠. 결정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버티다가 오히려 한 집방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사투를 벌인 끝에 오유진 선수가 집중력에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이로써 이제 한국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7회 황룡삽의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입니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하며 장현 황룡사 연구회에서 후원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되고요. 우승 상금은 45만 위안입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황룡삽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초반전에는 역시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 돋보였어요. 네, 저우홍이 그리고 루민치안이 1승, 2승씩을 거두면서 초반에는 중국이 앞서 나갔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오정아 선수의 동무대였어요. 그렇습니다. 4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이번엔 또 중국의 리어가 등장을 하면서 2연승을 하면서 다시 2대2 구도가 됐는데요. 네. 어제 오후 대국에서 오유진 선수가 정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는 한국 2명, 중국 1명, 우이징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유진 선수 1승을 거두고 오늘 중국의 마지막 주자죠. 위징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한국으로서는요. 최정 선수가 든든하게 뒤를 버티고 있어요. 네, 지금 우선은 이제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바둑을 둬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여기서 끝나게 끝이 되고요. 나고요. 우이징 선수가 이기게 되면 오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혹시 행여나 지더라도 네, 좀 괴롭혀줘야 오후에 최정 선수가 훨씬 더 편안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대1의 상황으로 저희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오유진 선수가 확실하게 좀 끝을 내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황룡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오유진 5단 대 위징 5단의 대결 펼쳐지겠습니다. 비슷한 또래예요. 네, 오유진 97 5단이 년생. 네, 98년생 한 살 차이인데요. 입단은 이제 2010년, 2012년 상대 전적에서도 우이징 5단이 5승 3패로 약간은 앞서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참 많이 만났었죠. 자, 위징 선수가 중국 랭킹 1위인 만큼 그래도 조금 더 관록이 있는 느낌이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랭킹도 지금 40위권, 50위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오유진 5단은 이제 한국 랭킹 100위권 정도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밀리지만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엔 엇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2016년도 공룡산 병성배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금 기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유진 선수, 이징 선수 어쨌든 뒤에 최정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오유진 선수의 어제 바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어요. 어제 이제 바둑은 굉장히 잘 뒀죠. 네. 잘 두다가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로 역전이 됐었는데 네. 그 뒤에 보여준 정신력에서 저는 아. 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스스로 이제 자멸하기 그렇죠. 쉬운데 거기서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네. 제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 위징 선수도 어제 이 바둑을 지켜봤을 텐데요. 검토실 분위기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제 아마 그 초중반까지는 평상시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테지만 네, 나중에 이제 수가 나서 역전이 되고 그 역전이 된 이후로 또 아주 치열한 승부였잖아요. 네. 아주 미세했고 네. 그때는 아마 검토실 광경이 안 봐도 눈에 선할 정도입니다. 그때 오유진 선수가 그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충격적이고 큰 실수였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네. 워낙에 좀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가 나자마자 리어 5단이 오히려 약간 추위를 타면서 몇 집 손해를 봤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집 승부가 됐고 네, 근데 반집 승부가 된 이후로는 오유진 5단이 반집이라도 이기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리오단도 역시 그렇게 봤는지 나중에 이제 버티다가 네. 오히려 한 집 반까지 반면 9집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중국 룰과 한국 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바둑이 이어졌었죠. 아, 오유진 선수의 그 집중력, 정신력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네, 오늘 대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유진 선수가 100번입니다. 제7회 황룡사배 본선 13국입니다. 오늘 이 판을 한국이 이긴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더라도 한국의 최정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바둑을 오유진 선수가 놓쳤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이 선수들에게도 여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또 이겨냈습니다. 지금 어제 졌더라면은 오늘 지금 최정 대 리어 대국이고요. 네. 만약에 이기더라도 또 오후 3시 반에 또 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체력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앞선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정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하루에 2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제 바둑을 지켜보고 오유진 선수에게 조금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확실히 그 계산하는 능력은 그 소문대로 굉장히 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수했을 때는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지 정말 궁금해요. 어려운 사활은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쉬운 수인데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방심을 한 건데요. 아마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면 거기서 돌을 거두는 경우가 많죠. 도저히 이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좁은 공간이라 수가 뭐 이렇게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거기서 다시 냉정을 되찾고 끝내기를 제대로 해서 역전을 시켰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포석은 소목, 무난한 네.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오유진 5단다운 수법이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장기전으로 이끌어가겠죠. 네. 우주잉 5단도 집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에요. 물론 전투력도 막강하고 그렇게 뭐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데 네. 일단 실리를 좀 먼저 차지해 놓고 두는 보석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가 이 초반 판 짜는 거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무던하게 짜고 이 끝내기 승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잘하니까 끝내기는 네. 이제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만큼 잘하고 걔가 더 잘하니까. 네. 하지만 위징 선수도 지금 워낙 또 한국 국내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2014년도 건교배에서 신인왕전 우승을 했는데 여자 기사가 통합기전에서 또 우승을 한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 당시 이제 리친청 네. 저 얼마 전에 TV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구단이 됐는데 네. 그 리친청 구단도 굉장한 천재 기사예요. 그런 기사한테 결승전에서 2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결혼 대회에서 여자 기사가 우승을 한 경우는 예전에 2000년 무렵에 루이나웨이 구단이 국수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네. 단 한 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예전에 이제 예꾸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결승전에서 러시아 육소룡 중에 한 명이 러시아한테 네. 이겨서 맞습니다. 우승했던. 그 러시아는 나중에 이제 삼성화재배에서도 우승을 네. 차지했던 대단했죠. 유명한 기사였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85년도에 화셰이밍 선수가 위빙 구단을 꺾고 이제 중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도 4명 정도 거론이 되는 것 네. 같아요. 그 그중에 위징 선수가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예전 얘기를 좀 하자면 중국 바둑계는 원래 이제 프로기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단을 인허받은 사람이 그 시기가 1982년도예요. 네.
그때 이제 뭐 네웨이핑이라든지 지금은 돌아가신 천주더 그리고 네. 마샤오춘은 굉장히 어렸는데 바로 이제 구단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바둑계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자 기사들이 예를 들자면 루이 구단이 구단. 있었고 뭐 화셰밍 음. 그리고 이제 그 창하오 구단의 부인 장쉔 네. 그리고 지금은 저기 캐나다로 이민을 간 펑윈 그리고 이제 네웨이핑 구단의 부인 전 부인이죠. 네. 콩샹밍 뭐 이런 기사들은 어지간한 남자 기사들하고도 오히려 더 밀리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루이 구단과 화셰밍 지금은 이제 중국 기원에서 중책을 맡고 있죠. 중책을 맡고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시작부터 대등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당시 강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지금 굉장히 독특한 수가 나왔는데요. 네. 이 수는 이제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이렇게 3칸을 벌렸는데 네. 2칸을 벌렸어요. 자, 여기 백이 날일자로 왔기 때문에 하면은 조금 더 견실하게 지켜둔 건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를 둘 수가 있겠고 좌상기를 둘 수도 있겠고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오면 흑도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가볍게 이제 보고 손을 빼겠죠. 네. 요즘에 유행하는 뭐 이런 식의 구침이 나오겠죠. 아, 역시 정석도 많이 변화하네요. 이제는 네, 정말 자유롭습니다. 요즘에는 초반 포석 단계에서 여기서 바로 3-3 들어가는 바둑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박영호 구단이 저번 한두 달 전쯤에 여자 기사하고 예선전 독쓸 때 바로 3-3 들어간 걸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정석 이런 틀이 정말 다 깨져서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것보다 사선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위즈잉 네. 구단은. 그래도 간격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자, 이제는 다음 행만은 이제 협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냥 지켜줄 때는 입구자를 많이 뒀는데 네. 알파고가 여기 날일자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날일자도 요즘에 많이 두기 시작합니다. 날일자와 입구자의 차이점을 좀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날일자라면 이제 백이 이제 여기 붙이고 젖힐 때 뭐 이렇게 호구 친다던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단 젖히는 수법이 있겠고요. 네. 입구자는 날일자에 비하면 이제 좀 상변 쪽의 모양을 펼칠 때는 좀 약하지만 여기를 눌러갈 때는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네. 일장일단이 있는데 역시 이제 알사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날일자를 했고요. 네. 이제는 백은 상변을 둔다면 갈라친다거나 또는 걸친다거나 걸치는 방법은 보통 4개 중에 하나고요. 네. 갈라친다면 여기가 눈에 들어오고 만약에 손을 뺀다면 좌변은 이제 여기 또는 2칸 벌린다면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좌상기 쪽에서 입구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몇백 년 전부터 두어왔지만 유일하게 변화가 없는 네. 가장 좋은 수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런 자리가 입구자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전에 이제 일본의 본인방 수책, 이제 본인방 혼인보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입구자를 많이 뒀죠. 네. 그리고 불멸의 입구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당시는 왜 이게 이제 불멸의 입구자였냐면은 흙을 잡으면 덤이 없잖아요. 네, 덤이 없었죠. 덤이 없으니까 소목 두고 상대가 백 두고 다시 한번 두고 4번째로 바로 걸치면은 네.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정선이니까 네. 덤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예. 있네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덤이 뭐 5집 반, 6집 반, 7집 반까지 네. 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두텁게 만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입구자보다는 한 발 좀 발빠르게 나가는 의미가 있는 날일자 선택을 했습니다. 이 덤에 따라서 이 한 집, 반집 이런 거에 따라서 역시 바둑 내용 자체가 변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집 반, 6집 반도 다른데 이제 그 응시배, 네. 응창기배는 또 8점이잖아요. 네. 뭐 7집 반이랑 거의 흡사하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7집 반 하면은 열에 9명은 다 백 잡았어요.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제 흑을 선택하던 사람이 루이 구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응창기 선생께서 루이 구단을 그렇게 총애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5집 반보다 7집 반이 오히려 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평하다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모두들 100을 잡으니까 본인의 이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네. 텐데 루이 구단만이 이제 흙을 잡아주니까 아, 인정을 해준 네. 거네요. 루이 구단은 워낙 힘이 좋고 싸움 바둑이기 때문에 덤보다는 오히려 흙을 잡는 게 편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100을 잡다가 또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7집 반이라도 흙도 충분히 둘만하다 그랬는데요. 네. 요즘에 와서 또 다시 이제 100이 좀 편안하다. 음. 6집 반도 100이 좀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시 역행을 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 때도 5집 반부터 많이 뒀었잖아요. 5집 반이면 이제 흙이 유리하다 해서 6집 반으로 네, 바꾼 지 한 15년, 20년 네.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덤도 참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덤이 계속 바뀌는 시절이에요. 네. 근데 어느 대회는 5집 반이고 어느 대회는 6집 반이고 네. 한 반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시행한 지 초창기인데 대국을 하러 나왔는데 6집 반인지 5집 반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둑을 열심히 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반면 6집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어떤 룰이 적용이 됐나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6집으로 끝났는데 올라가서 그때 그리고 확인했죠. 저의 굉장한 불찰인데 네. 예, 다행히 아, 6집 반이더라고요. 제 100이었는데. 그때 과도기적인 시기에 그렇게 기전마다 좀 다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당시엔 또 기전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6집 반이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5집 반이었던 시기가 네,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6집 네. 반으로 바꿨죠. 절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알파고는 이제 계속 수치화가 되니까 네. 100이 한 55%, 흑이 45%라고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알파고와 알파고의 59기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뭐 압도적이던데요. 아, 38판, 38판인가 39판을 100이 이겼을 정도니까 덤이 좀 크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지금 황룡사배는 7집 반, 네, 덤이 더 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차분하게 갑니다. 오유진 5단의 초반은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네. 자, 이제 흑은 100이 좌변을 뒀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둘 수도 있겠고 눈목자 고침도 가능할 테고요. 아무튼 상변 쪽, 이쪽 언저리로 돌이 하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지행 선수의 기풍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실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민감한 스타일이고 네. 그러면서도 또 전투력도 일가견이 있거든요. 음, 오유진 5단은 전형적인 실리파의 수비형 스타일인데 네. 최정은 이제 아주 전투적이면서 두텁잖아요. 네. 그 중간쯤 되는 게 위지행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 실리를 좋아하다 보면 전투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힘도 겸비를 하고 있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10서너 살 때부터 봤거든요. 네. 이미 굉장한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천재 기사죠.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행보를 쭉 지켜보면 대단해요. 중국에서도 천재 기사의 손에 꼽힐 수 있을 정도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삼성화재배에서 최철환 구단과 목진석 구단을 연파하면서 네. 16강에 진출했던 적도 있고요. 이제는 세계 대회에서 여자 기사가 우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면은 이제 알파고 못지않은 이슈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러기에 가장 가까운 기사가 이제 최정 선수, 위지인 선수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3명, 오유진, 위지잉, 최정 이 네. 3명이 여자 기사 중에서는 가장 실력도 세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할 만한 기사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지인 선수가 일단 방향은 상변 쪽일 네.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네요. 저는 이제 1번이 여기, 네. 2번이 여기. 그냥 여기 둘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네. 백돌이 이쪽으로 오면 또 이런 데도 둬서 가장 무난한 흐름 같아요. 그려지는 그런 모양인데
자, 위징 선수는 어디를 선택할까요? 어제 바둑에서는 초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제한 시간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50수 언저리였죠? 네, 지금 2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 60수, 50수 후반 뭐 그 네, 정도 됐었죠. 그랬습니다. 아, 한 칸 찍혔어요. 높이 가네요.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라면 위쪽보다는 3선을 선택할 네, 텐데 그렇습니다. 예. 한 칸 뛰는 수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가 쏙 보이긴 한데 보이죠 여기가. 이쪽으로 나가서면은 2칸 전개하는 게 눈에 쏙 들어오고요. 네. 이쪽을 나가서면 이번엔 이제 2선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면 이거는 이제 안정해서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또 치받 치받는 치받아서 거? 두고 치받는 싶은데요. 것도 네. 이렇게 두면은 여기 붙일 때 어떻게 받나요? 이길 수는 없죠. 늘어야 되겠죠? 네. 나중에 좀 신경 쓰이는 게 네. 있습니다. 맛은 좀 남게 되네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네. 이 높게 가는 수. 많이 요즘 두어지고 있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안 둬봤어요.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날일자를 두면은 어깨 짚고 뭐 밀 때 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옆구리로 붙여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여기 이 날일자 붙이는데 거의 불멸의 한 수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 칸 띄고 두 칸 이렇게 뭐 눈목자 이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릴자 고추 많이 못 본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엔 또 이 4선으로 뛰는 수가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거길 바짝 다가서는. 오이진 선수 좀 적극적으로 가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혁의 입장에서는 바짝 다가서거나 해서 공격을 하겠죠. 여기 네. 두면 붙인다던가 해서요. 네. 받아주면 또 뛸까요? 이쪽으로 뛰는 뛸까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네. 아무튼 이제 공격을 하겠죠. 갈라치는 것에 비하면 조금 급해지는 느낌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의 감각이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느슨해요. 약간 무던하고 느슨한 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칸 덜 가네요. 적당히 벌려두네요. 저는 여기까지 가고 뛰면은 붙이고 늘 때 뛰어서 이쪽을 슬그머니 엿보면서 이제 백도를 압박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위징 5단은 덜 갔습니다. 네. 백도 이제 나가야겠죠. 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두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두면 흑도 부분적으로는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뛰고 나서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데 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뭐 단수 하나 치고 꽉 잊고 아직도 살짝 남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3년도에 3회 황영사배에서 당시 위징 선수가 6연승을 했었어요. 황영사배에서는 최고의 기록인 것 같은데요. 늘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선수잖아요. 국제대회에서는 그렇죠. 그 중압감과 부담감을 늘 안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도 2명의 선수가 있다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작년에도 위징 5단이 마지막 승리로 중국의 우승컵을 네. 안겨줬죠. 2연승 차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 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2회, 4회, 6회는 중국팀이 우승을 했고요. 네. 1회 대회 때는 개인전이었으니까 이제 네. 차차하고 그리고 3회, 5회 대회 때는 한국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이 우승할 원래는 순서예요. 이제 지금 퐁당이니까 한국이 할 차례인데 네. 자, 여기 바로 뛰니까 붙였네요. 붙였네요. 이제 받아주면 더 압박을 하겠다라는 네. 백도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거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받아야 이러고 손을 되겠죠. 빼는 것도 가능해요.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우변 이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아예 붙여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은 이렇게 하고 호구 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늘게 되면 이건 흙이 너무 당한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쪽 단수 치고 잡을 때 다시 단수 치고 초반에 팩감이 없으니까 이어야 돼요. 되겠죠? 네. 이때 이쪽 끊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네요. 자, 오진 선수 가볍게 될 수도 있겠고요. 좀 자상기 쪽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진 5단도 이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갈라치지 않고 바짝 다가서서 지금 네.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외길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붙이는 수 예상되는 수죠. 이거는 안 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날일자 달렸을 때 흙이 응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아까 한 칸 뛰기도 전에 먼저 날일자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는 한 칸 뛰었고요. 여길 높고 자, 부분적으로 조금 뭔가 괴롭혀보고 싶은 자리긴 해요. 활용을 좀 해서요. 저는 이제 하나 젖혀놓고 붙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만 늘어주면 이거는 그래도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기분 좋은데요. 깔끔하게 집을 차지했고 뭐 네. 이 백돌도 뭐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진 않을 겁니다. 뭔가 흙이 돌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불편하죠. 비능률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희진 선수가 다가간 것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가섰겠죠. 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보여줄까요? 그냥 늘어서 받아주거나 하는 수들은 너무 좀 느슨하겠죠. 여기 네. 넣는 거요. 이거는 좀 아주 느슨하고요. 네. 둔담은 하나. 저는 이제 젖혀놓고 붙이는 걸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붙였어요. 아, 그냥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백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요. 호구를 칠 수도 있는데 네. 아마 이렇게 늘어주진 않을 거예요. 는다면 이 교환 자체도 활용이죠. 예, 워낙 지금 이 돌들이 네. 그래서 기세로는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백도 이을 순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발을 해야 되고 이었을 때 여기를 젖혀둔 수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오희진 선수는 교환을 하지 않고 결행을 합니다. 보고 쳤네요. 네, 역시 이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늘어주는 것은 너무 당한 모양이라. 자, 이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외길로 보이고 다음에는 그래도 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이라면 이거 잡아야 되죠. 네. 이때 일반적으로. 근데 백이 끊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끊으면 이어야 되잖아요. 네. 젖히는 게 가능해 보여요. 일단 이거 하나 칠까요? 아, 하나 교환을 하나 하고요. 교환하고 젖히면 이쪽 치고 나오는 거는 해돌이 축이네요. 해돌이 네. 축이 되죠. 잡을 때 뒤로 오니까. 나갈 수가 없네요. 네, 이건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젖혔을 때 흙은 젖혔을 때 다시 되돌아가야 네. 돼요. 이걸 넣으면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고 이쪽 단수 치면은 네. 잡아야 되고 단수까지 여기까지 아예 다 다 될 것 해버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다음에 이걸 한 점을 선수로 잡게 되면은 너무 두터우니까 만약에 받아야겠죠? 받아주면 여기까지 늘어버릴까요? 좋은데요. 이건 백이 잘 된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됐는데요. 중앙이 두터워졌고 이 흐름은 기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실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은 젖혀두고 한 네. 거니까 실전은 이제 이걸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흙이 이걸 잡진 않을 거예요. 네. 다른 데 두긴 좀 어려우니까 여기를 호구 치고요. 호구 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이때 어떻게 이때 될까요? 백이 이제 늘거나 또는 여기를 제압하거나 해요. 근데 늘었을 때는 이걸 쓱 젖혀 넘어가면 다시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 네. 이거 어떨까요? 이것도 백이 뭐 이런 중앙이 식으로 되겠죠. 두텁게 네. 정리는 되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하지만 아까에 비해서 실리적인 손실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런 흐름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죠. 젖혀놓는 게 과연 득이냐 손해냐. 저는 이게 손해 같지가 않아요. 네. 젖혀져 있는 게. 젖히고 붙였다면요. 예. 흙이 그때
달리 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늘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실전도 안 늘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젖혀져 있고 이렇게 되고 꽉 이으면 이때 다시 반대쪽을 호구 치거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쪽이요. 네. 근데 이게 이걸 두고 이을 때 거기에 교환을 다 안 하고 그냥 좌변 쪽으로 단수 쳐서 나가거나 좀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배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되고 끊으면 회돌이 축이 되니까 네. 실전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전은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아마 교환이 없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를 호구를 칠 거예요. 이 교환이 지금 없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안 낼 수도 없잖아요. 여기 두면 흙도 단수 치는 곳이 워낙 좋으니까요. 네. 여기가 또 두터워지면 이제는 또 이쪽 침투가 생깁니다.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이걸 넘는 거는 뭐 그리고 나서 막는다. 네. 이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교환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약간 좀 실속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또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좌상기 집도 차지했고 상변도 연결했고. 네, 이게 이 네. 모양이 좀 불편한 게 나중에 이제 이쪽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지었다고 가정하고요. 네. 이런 거 달리면은 이 형 그렇게 집이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여섯, 한 35 정도 날까요? 네. 열에 여기는 뭐 거의 집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젠 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더하면은 그래도 이 모양 못지 않거든요. 흙이, 네, 흙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흙이- 못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견실해 보입니다. 물론- 맵도 두텁긴 하지만 이곳저곳을 다 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아까 음.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약간의 좀 수순의 묘라는 걸 보여주고도 싶었던 부분이네요. 뭐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자, 여기서 위징 선수가 네, 일단 호구 치는 수 좋아 보이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룡사배는 제한 시간이 각자 1시간입니다. 그리고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이 되니까요. 시간 안배를 좀 신경 쓰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초반에 시간을 왕창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느린 네. 속도로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 아까의 그림도 흙이 나빠 보이지 않는데 고민을 좀 합니다. 좀 더 강력한 수 노려보는 게 있을까요? 네, 끊는 거는 근데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끊는 이렇게 건 되면, 예. 어려울 것 같고. 배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옆구리 붙이는 거 이거는 근데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잠깐 질문 한번 해볼까 네. 했는데 주변에 워낙 백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이 싸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쏙 넘어가면은 네, 오히려 흙이 부담스럽고 나중에 이쪽도 있는 거 호구 치는 게 전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아주 불편한 모양입니다. 네. 호구 치는 거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 자리밖에 보이지 않네요. 네, 호구쳐 갑니다.
여기도 이제 다음에 이쪽 맞으면은 휘청휘청 하니까 받는 정도로 보이고요. 네. 젖히면 다음에 또 여기 뛰어나오면 좋으니까 그게 결국은 막아야겠죠?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쏙 드는데요. 그 자리 정말 빛이 나네요. 반대로 백이 뒀다라고 생각해 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반대로 백이 네. 적당히 어디 두면은 너무 좋죠 모양. 네, 너무 큰데요. 오유진 선수도 뭐 이런 흐름 예상하고 선택을 했을 텐데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기보에서 뭔가 하나 본 것 같은데 이런 모양에서 뭔가 하나 젖혀두고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도 워낙에 요즘에 공부량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충분히 젖혀놓고 활용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네. 좋아 보였고요. 어제도 이제 리어와 오유진의 대국에서 초반에 좀 새로운 모양이 나왔잖아요.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갑조리그에서 그런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리어 선수가 뒀던 그 귀의 정석 수순은 연구가 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갑조리그를 하게 되면은 한 팀, 그러니까 양 팀이 4판씩 두잖아요. 네. 원래는 12팀이었으니까 6 곱하기 4하면 24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14팀이 됐죠? 네. 갑조리그가. 그러면은 7, 4, 28, 28판이에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별일 없으면 인터넷으로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나보기엔 또 부담스러워요.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바로 두네요. 결정을 하지 않았네요. 아무- 때에 따라서는 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무튼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좋네요. 예. 네, 그 자리 왔습니다. 네, 초반의 흐름은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흙이 좀 두터움도 보이는 상황인데요.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제7회 황룡사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 대 위지인 선수의 대결입니다. 상변을 생략하고 그냥 하변 네.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젖히고 넘어가서 백이 막으면은 그때 이제 눈목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교환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오히려 이쪽으로 뛰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결정을 안 지어주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백도 이제 만약에 이런 데 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이 생기는데요. 백도 바로 지금 상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상대가 손을 돌렸기 때문에 약간 기세상 두고 싶은 자리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큰 자리는 뭐 이쪽 우변 벌리는 것하고 네. 우하기는 우변보다는 좀 작아 보이고요. 우변 벌리는 것 그리고 상변, 좌변인데 좌변 지키기도 싫거든요. 네, 자변은 못 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로 압축이 돼요 이제. 네. 우변을 둔다면 한 이 정도. 상변을 둔다면 입구자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 입구자가 오면 상변의 침입도 좀 강력해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침투나 뭐 붙인다거나 했을 때 백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두 점은 바로 움직이기는 이제 어려운 돌로 보입니다. 네. 위지인 선수가 아껴뒀습니다. 아껴두고 손을 돌렸는데 네. 백이 역으로 그 자리 가볼 수도 있겠네요. 이럴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정을 해야 될지 아껴둘지 이 네,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 이 정도면은 집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요. 교환하고 이쪽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한 걸 좋아하는 기사들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 다 하고 네.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위진 선수는 일단 변화를 좀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게 나중에 뛰게 되면 이쪽 젖히면은 바로 또 한 번 젖히겠다는 얘기죠. 네, 차단을 보겠다는 이렇게 하면 뜻 있고. 같은데요. 저쪽 두면은 이건 뚫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네, 백이 이으면 이건 그래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백도 이쪽을 잇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어서요. 이걸 두면 뚫어서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네. 단수 치고 뚫어서. 쌍립을 쌍립하면은 쓴다면은 이제는 이쪽을 잡고 다음에는 원래는 이제 단수 치고 끊어가야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전투는 그래도 네. 이것도 어렵네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했는데 또 하변에 있는 흑돌이 좀 빛이 나는데요. 같이 호응이 되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차단해 가는 것도 남아 있긴 이게 하네요. 위협적이네요. 네. 그래서 우이징 우단이 넘어가질 않은 겁니다. 일리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자, 미리 결정 지어주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좀 신경 쓰이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이진 우단은 하나 받아주고도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는 거의 방어를 했으니까 다음에 우변은 이제 흙이 이런 데 두더라도 받아두면 되거든요. 네. 또 반대로 이쪽 두나요? 알파고처럼? 알파고도 요 수법을 좋아해요. 알파고는 이렇게 2선 우리가 흔히 아는 2선 두고 3선 받을 때 두 칸 두는 정석도 잘 안 둡니다. 요 수를 좋아해요. 네. 확실하게 그냥 일단 실리를 챙기고요. 여기 두면 또 미는 것까지. 네. 결정을 지어주지 않아서 오이진 선수의 머리가 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결정을 해줬으면 참 편안하게 우변을 뒀을 텐데 결정을 해주질 않으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좀 변수가 있습니다. 두 기사가 근래 정말 많이 뒀어요. 네. 2016년도에만 6판을 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가장 처음에 뒀던 대국이 2015년도 5월이에요. 네. 그때 몽백카페 여자 예선 결승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딱 만 2년 동안 8판을 뒀어요. 굉장히 많이 둔 거죠. 많이 뒀습니다. 상대 전적은 5승 3패로 위징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가장 최근 마지막 대회에서는 오유진 선수가 이겼네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 오카게베라는 대회가 있어요. 신해대항전. 네. 거기서 이제 우승 결정전에서는 오유진 오단이 이겼고요. 그 전날 벌어진 그 본선 네. 예선 본선 라운드에서는 위징 오단이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 결정적인 판에서 지금 오유진 선수가 한 번 이겨줬거든요. 네. 상대 전적은 하지만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대네요.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네.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최정, 오유진, 위징 이 세 명은 계속 만날 겁니다. 이제 8판에 불과하고요. 이게 뭐 몇백 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고민됩니다. 근데 우변도 사실 네. 이게 안팎으로 벌려두는 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해요. 보통 이론으로는 크죠. 굉장히 네. 큰 자리죠. 일단 넓은 자리를 선택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라면은 이거랑 여기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은지 그러다가 저는 여기를 결국 둘 것 같아요. 확실한 얘가 좀 실리적으로요. 찜찜하니까 네, 흙이 먼저 신경도 두면. 쓰이고요. 참 이런 부분이 바둑의 그 미묘한 신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수타진을 하네요. 먼저 붙여보네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제 네. 보통은 이제 호구 치는데 네, 바깥쪽을 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늘게 되면은 느는 것까지 이제 보장이 되고요. 네, 활용하고 우변을 한 요만치 벌릴까요? 네, 벌리겠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이제 활용이 이득이라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 뒷맛이 워낙 고약하니까 또 이제 바둑이 완전 다른 네. 스타일로 흘러가겠죠. 그냥 벌리는 것보다는 이런 활용을 해두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좋다라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흙이 받는 수가 하나 더 있어요. 느는 거 말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단수 치고 한 점 잡을 때 좀 가볍게 두겠죠. 이렇게나 또는 요 정도. 네, 역시 벌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변을 두는데 먼저 두면 흙이 두 칸을 벌릴까 봐 이 교환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네. 이 교환을 해놓은 만큼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지금 교환을 한 걸 보면 우변을 두겠다는 뜻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상기는 이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은 호구 치는 거예요. 네. 그쪽 활용을 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흙이 집만 넣고 보면 느는 게 좀 나은데 이 활용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많이 둡니다. 네. 자, 그리고 우변 쪽을 벌리겠다는 계산입니다. 그 자리에 오네요. 자, 이거를 단수를 보류를 했어요. 이거를 네. 왜 보류를 했냐 하면은 어차피 지금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호구를 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느리죠. 손을 뺀다라고 가정하면 백은 이제 나중에 단수를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칠 수 있죠. 경우에 네. 따라서 돌이 이쪽에 쌓이면 여길 느는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두면은 단수 쳐서 이을 때 수가 한 점 잡는 게 있죠. 바로 나죠.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호구 친다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돌이 쌓이는 순간에는 이 빠지는 수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미리 다 교환을 해두면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은 상변 쪽에서 백돌이 오더라도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네. 지금 서로 이렇게 아껴두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면서 결정을 확실히 지어주지 않고 있네요. 네, 자 지금은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하기 3-3 붙이고 젖히는 것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여기에 뛰는 게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요. 지금 바로 또 뛰어갈 수도 있겠죠. 백은 쳐야 될 것 같은데 또 2단 젖혀서 끊으면 이어서 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요. 뭐 이거를 외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도도 충분히 네.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터워지면은 여기 많이 두터워지면 이쪽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뒷맛도 좀 나쁘긴 해요. 근데 네. 이것도 막는 게 또 선수가 되는 게 있네요. 여기에 돌이 오면 고민이 좀 되겠네요. 먼저 밀어야 되나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네. 조금 전투적인 성향의 기사라면 움직이는 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방치해 두고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간다면 아마 이게 네. 가장 유력해 보여요. 원래도 있는 수법이고 또 알사범께서도 좋아하는 네. 수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흙의 간격이 좋습니다. 하변 쪽 모양 좋아 보이는데요. 밀어주면 다 젖혀서 나 젖혀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바꿔요. 어차피 여기 받아야 되죠. 네. 그럼 이제 튼튼하게 집을 지킬 수가 있고 이제는 또 다시 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죠. 네. 자, 실릴 좋아하는 기사들이라면 우하기 쪽 선택할 것 같은데요. 두 기사가 지금 오늘 초반은 적절하게 시간을 비슷하게 쓰면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좀 승부처에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제한 시간이 별로 없는 대국에서는 좀 빨리빨리 두면서 시간을 비축을 해놔야 합니다. 정말 이 초읽기 한 번 남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정말 울고 싶죠. 네, 그렇죠. 결정을 도저히 못하겠는데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우하기 쪽을 붙이고 젖히는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칸 띄는 정도는 어떨까요? 중앙으로 한 칸 띄는 모양도 이 수도 좋은 눈에 자리죠. 보이는데요. 이 수도 이제 하변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중앙 쪽도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서 네. 나중에 또 우변 침투할 때도 흙에게 도움이 되는 수법이니까 이 수도 역시 불멸의 한 수긴 하죠. 네. 중앙으로 한 칸 띄면 악수 없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경험이 예. 있죠.
제가 붙이고 젖힌 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알파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 실내적으로는 확실히 좋아 보여요. 역시 지금 방향은 상변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하 쪽, 하변 쪽으로 예, 좀 돌아올 것 현실적으로 같아요. 제일 큰 네. 자리. 그 다음에 뭐 좌변 정도까지는 있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한 수 두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서 펼쳐졌던 리어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두 기사의 기풍이 너무 상반돼서 정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겠는데요. 지금 두 기사는 좀 비슷한 느낌도 확실히 있네요. 비슷해요. 네. 집을 워낙 좋아하고 좀 민감하고. 네. 근데 리어 또는 이제 왕천식 이런 기사들은 집보다는 중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세계대회를 한번 쭉 보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흐름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앞으로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징도 있고 기존의 네. 왕천식 리어도 있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우홍이나 또는 루민치안 네. 그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인치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네. 이게 다 어린 기사들이기 때문에 한 1, 2년, 2, 3년 경험이 쌓이는 순간에는 아주 무서운 기사로 바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요. 지금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인재의 풀을 넓히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무섭게 지금 중국이 이제는 쫓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상황이 이제 바둑 역사상 가장 바둑의 꽃을 피우고 있는 네.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기사들의 대결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한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오히려 좀 밀린다고 봐야죠 네. 이제는 요즘에는. 근데 사실 여자 바둑계는 그래도 한국이 좀 세지 않나? 라는 느낌 갖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현재 상황은 밀리진 않죠. 조금이라도 앞서 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거명한 그 몇 명의 기사 그리고 또 저희가 모르는 또 그런 그쵸. 기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은 한국은 일단 현재는 최정 오유진이 있지만 저 밑에서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별로 그렇게 네. 뛰어난 천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이 숨어 있는 기사들이 아직 정말 많잖아요. 워낙에 많이 바둑을 배우고 예. 두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버텨오면서 한국 바둑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여자 기사들 참 대단하죠. 네, 여기서 또 위징 선수가 고민을 하네요. 요즘에는 뭐 한국 여자 바둑 리그도 있지만 중국 리그에서도 한국 기사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중국도 그 여자 프로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네. 이제 갑조, 갑을 병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족하면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도 쓰고. 예. 그런가요? 네. 정말 이제는 뭐 국내 대회, 세계 대회, 뭐 한중 이런 선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글로벌 시대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좀 그 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역시 이제 개방 개혁을 안 하고 저렇게 이제 쇄국 정책을 펼치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나 한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작부터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꽁꽁 닫아놨거든요.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 한국하고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밀리게 네. 되죠. 요즘에는 세계대회 뭐 예선전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일본 기사들이 많이 와도 예선 통과를 하는 본선 진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원 예선 탈락 이런 결과
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 예. 유일하게 뭐 한 장의 티켓에 거머쥐면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아, 역시 뛰었습니다. 알파고를 그렇게 별로 안 쳐주네요. 근데 이 자리도 늘 좋은 자리예요. 네, 좋은 하변에 자리죠. 백이 침투했을 때 그것도 거의 막고 있고 중앙도 바라보고 있고 우변 침투할 때도 좋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우아기는 붙이고 젖히는 수법을 보여드렸는데 한 칸이 띄어져 있으면 바로 3-3을 들어가도 됩니다. 도움이 되죠 이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제 뭐 수를 내서 네.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띄어져 있을 때는 3-3 들어오면은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귀를 허락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지켜야 되나요 그래도? 이렇게 지켜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키고 예. 싶은 자리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백도 여기 한 칸 띄는 것도 값어치가 있고요. 큰 자리를 둔다면은 붙여놓고 손 빼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고 어디 둬야 되나요? 상변 가야 될까요? 상변? 여기요? 네. 이것도 일리가 있고요. 실리 좋아하는 기사들은 그냥 한 칸 떼고 일단 기다려서 다음을 보는 것. 아 여기요? 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집도 크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 뛰어 들어갈 때도 조금은 보탬이 됩니다.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뒷면도, 때문에요. 네. 거의 이럴 때 생각하지 않고 한 칸 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정석화된 것처럼. 여기도 일단 기본 15집이 확보가 되고 아까 전에 흙이 3-3을 들어가면은 그 집이 없어지고 오히려 네. 흙집이 한 5집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자리죠. 그리고 일단 상대방을 좀 노릴 수 있는 자리도 남아 있고 네. 침입이 안 된다면 큰 끝내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침투가 안 되면 그냥 붙이고 호구만 치더라도 어지간히 이제 흙집도 없애면서 백집도 몇 집은 늘릴 수 있으니까 사실 예. 이 모양 기분 정말 좋아요. 집으로도 큽니다. 뛰는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네, 이렇게 뛰게 되니까 하변의 흙의 모양도 커지면서 이제 우변 쪽의 침입이 조금 신경은 쓰여요. 예, 그렇죠. 네. 뭐 여기나 어디 들어갔을 때 이 돌이 이제 받쳐주거든요. 네. 응원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앙이 흙의 모양도 넓어지는 느낌도 네, 들고요. 좋은 자리예요. 네, 실리보단 조금 더 두터운 자리를 위징 선수가 선택했네요. 바로 지키네요. 네, 여기 들어오는 게 신경 쓰였다는 얘기고요. 이제는 들어오더라도 뭐 크게 뭐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도 간격이 지키기에도 그렇게 좁은 모양은 아니죠. 아, 요 간격이요? 네. 나쁘지 않죠. 괜찮죠. 자, 이제는 흙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여기 하변 쪽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자, 지금 여기가 갈까요? 그게 아니면 최소한 넘기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고 뭐 이만큼 두는 것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상변이 이제 좀 손이 가고 싶은 자리고 지금은 크게 4가지 정도죠. 귀, 변, 상변, 좌변. 자변도 지금 큰 자리인가요? 어느 그래도 정도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백이 지키는 것하고 흙이 먼저 두는 것하고 하면은 그래도 꽤 차이 나지 않을까요? 이쪽에 도리 오면 또 여기도 약간 맛이 있고. 나 뒷면 또 남아 있고요. 네. 백이 두면 한 수로 깔끔하게 집이 되니까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두면 거의 집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또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느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요? 지금 날일자 둔데 여기- 붙이거나 날일자 두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둔다면 여기인데요.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하죠. 하변을 키우면서 역시 우변을 또 살짝 노릴 수 있으니까 좋은 그쵸. 자리긴 합니다. 네. 반대로 백이 뛰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네, 모양이 좀 서로 지워지는 느낌도 있어서 5가지로 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5. 네, 5가지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김영삼보다는 상변인가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지금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이 하면 날일자도 좀 눈에 들어와요. 5가지로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귀, 중앙, 우변, 상변, 좌변. 자변. 네. 네, 근데 이럴 때가 정말 기사들의 기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네. 다 선호하는 데가 달라질 수 있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 군데 정도 정해서 한번 마음속에 여기. 새겨놔 주십시오. 제 다음에 착점할 수 있는 게 보니까 한 5가지 되네요. 네. 오이진 선수는 이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라고 하잖아요. 알파고 이제 가지치기. 사람도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압축해 놓고 있다가 그렇죠. 그 중에 한 수를 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머릿속으로 다 숫자를 해놔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을 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다 계산하려면 시간을 쓸 수밖에 없죠. 또 완벽한 계산도 잘 안 되고요. 네. 지금은 그냥 적당히 계산을 할 뿐이지. 네. 걔가 지금도 이제 걔가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도 못했던. 저희가 준비했던 6개 안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 수는 근데 아. 일리가 있는 게 네. 받아주면은 이제 아까 김효정 네. 판단 이야기한 중앙을 너무 너무 좋은데요? 예쁘게 잘 막았죠. 네, 이거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백은 중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때는 여길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네. 노려보겠다라는 뜻이군요. 그럴듯한 수법입니다. 감각 좋네요. 네,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괜찮은 감각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기세상은 중앙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우변 뚫고 들어오면은 백도 좀 얇아져요. 네, 얇은 돌이에요. 네. 우변도 얇고 아직도 그리고 우하기도 확실하게 괜찮은 모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감각들이 정말 다르네요. 좋네요. 확실히 네, 정상급 잘 기사님. 두네요. 오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리던 느슨한 이런 수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듭니다. 좋은 감각이네요. 근데 저 자리가 지금 두고 나서 보니까 보이지 그냥은 그렇게 잘 떠오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네. 역시 좋습니다, 감각. 좋은 자리네요. 오이진 선수 고민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 받을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여기 막히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자리 너무 좋죠. 이거는 뭐 D가 어찌 됐든 일단 중앙을 두고 네.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요? 뛰어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변이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하중앙 쪽도 흙이 좀 지워진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버텨보면 되겠네요. 네. 자, 상대방에게 숙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택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전투가 중반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백이요, 조금 더 강력한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뛰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니까요. 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질한다든가. 이렇게요? 네, 나와 끝나요. 근데 이게 여기 돌이 와도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여기 받아준다면 교환 자체가 상당히 득이죠. 이렇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선 최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두어본 의도가 있는데
근데 둘 수도 있는데요. 결국 뛰네요. 뜹니다. 네. 오희진 선수는 저런 수는 잘 보여주지 않죠. 그냥 네. 좀 뭐랄까 좀 평화주의자예요, 바둑이. 근데 이제 워낙에 본인의 장기가 네, 끝내기와 형세 판단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두죠 바둑을. 뭐랄까 좀 제가 어제는 이제 여자 이창호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약간 박영호 구단 스타일. 박영호 구단도 좀 계산력이 예, 밝고. 전투보다는 안정적으로 두면서 네. 종반에 승부를 보는 타입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흙 들어오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자, 이때가 이제 여기는 하나 그래도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흙이 오게 되면 답답하니까 하나 띄워놓고 받을 때 이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여차하다가 여기 우하게 먼저 침투하면은 네, 많이 당할 것 좀 같아요.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예. 여기 그래서 여기 한 칸 띄는 것도 지금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네. 집도 지키고 연결도 확실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데 것도 침투할 좀 수도 노려볼 있으니까. 수가. 네. 자, 이렇게 가는 거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흙의 우변 쪽을 또 씌워서 눌러가나요? 이렇게 하면은 우변 압박이요. 네. 좋은 작전이죠. 그랬을 때 이제 상변 또 움직이는 것들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기 움직이는 거요. 네. 그렇죠. 자, 양쪽을 또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자, 저 투기 물어본 수를 통해서 바둑의 흐름이 이제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보여드린 그 흐름대로만 간다면 주도권을 흙이 좀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중앙을 네. 먼저 온다면요? 대세점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중앙으로 이렇게 뭐 툭툭 한 칸 떼고 있는 바둑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가장 두기 어려운 바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쪽인가요? 방향을 틀었네요. 이쪽 네. 나가면 자체적으로 산다는 뜻이고요. 봉쇄가 되면은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하면 네. 좀 악수를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거 가르는 걸 보고 있나요? 바로는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게 있죠. 네. 이거는 뭔가 나 끊기가 어려운 모양으로 보입니다. 생김새가. 네. 흙은 띄어야겠네요. 그래도 붙인다거나 하는 것은 뭐 안전하기는 한데 워낙에 악수라 백도 편안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있어서요. 네. 일단 기본은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이라면은. 그렇습니다. 약한 돌에 붙이지 마라라는 격언도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백의 공격을 지금 보고 있는 돌들이니까요. 물론 뛰어나갔을 때, 뛰어나갔을 때 백도 자체적으로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붙이나요? 저희가 또 격언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붙여갑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이거는 백도 풀리는 거 아닌가요? 쉽게 정리해도 네.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위진 선수 근데 한 칸을 뜨지 못한 건 역시 바로 들여다보는 수가 강력하다라고 봤을까요? 들여다보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붙여주기는 싫은 모양인데요. 네.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여기서 뭐가 또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찌르는 게 있으니까. 순순히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선수를 잡을 수 있다면 또 얘기가 상황이 달라지죠. 받으면 또 그렇군요. 네. 좀 일단 판단은 보류해 보겠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정리된 거 보고요. 역시 바둑은 이 디수까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순히 이어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또 꾀해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네, 원래 붙여주면 뭐 기분 좋게 바로 젖히고 웅이야 되는 게 보통인데. 붙이면 저철하죠 원래. 네, 네. 근데 지금 백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경 쓰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마는 젖히거나 또는 늘거나인데 지금 뭐 젖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네. 네, 정말 이 한 수 한 수 그 뜻을 헤아리면서 쫓아가는 맛이 있네요. 아기자기하게 지금 일단 국면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돌들이 쪼개지는 바둑이 되니까 상변 쪽 역시 결정해 놓지 않은 것들, 중앙으로 차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신경이 쓰이고요. 네, 이제 뭐 중앙이 두터워지면 이제는 젖힐 수도 있겠지만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집을 살펴보니까 흙집이 약 45 정도는 확정가가 있네요. 네. 좌상귀, 우상귀, 하변 이렇게 합치면 백은 이제 백은 집 세기가 참 어려운. 아직 뭐라 확정가를 좀 말하기 어려워요. 자아기밖에 없는 것 좌악이 같아요. 15집 끝. 상변을 집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미지수니까. 네. 우하기도 물론 지킴은 한 15집 나지만 흙이 또 반대로 흙이 두면 몇 집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흙집이 더 날 수도 네. 있고요. 집으로는 흙이 좀 많이 앞서 있는. 확정가는 좀 네. 많은데 이제 이런 두터움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네. 자, 붙인 수가 생각보다 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붙여줬을 때는 단지 너 좀 아깝지 않나 악수 아닌가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저도 같아요. 가장 먼저 봤을 때는 그냥 상대에게 도주는 그런 약간 악수가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쌍립하는 게 있어서 이때 백도 우하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끊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다 받아주기는 너무 발이 느리긴 합니다. 네. 아무튼 흙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쌍립하는 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붙이는 수를 결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느네요. 그래서 이게 백도 보니까 피해주네요. 사연이 있네요. 붙인 사연도 있고 젖히지 않고 는 사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더 주면 백도 충분히 둘 텐데 들여다보고 쌍립하는 게 싫었던 그게 모양입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네, 늘어지네요. 이제는 일반적인 감각이 뛰거나 또는 치받거나인데요. 글쎄요, 위징 선수 조금 더 뭐 강하게 두는 수 있을까요? 그냥 가장 기본은 뛰는 것 정도. 밀어가는 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단수 치고 젖히는 모양도 나올 수 있고 해서요. 네. 일반적으로는 뛰고 두는 것이 보통으로 보입니다. 자, 오이진 선수도 고민 끝에 고심 끝에 늘었습니다. 젖히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타이밍, 흐름을 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고요. 네. 참아둡니다.
또 다음에 여러 가지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치바다 가는 것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거든요. 여기요? 네. 물론 가능한 수법인데 좀 느릴까요? 둔탁한 느낌? 그래도 중앙으로 머리를 먼저 내미는 게 네.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여기 도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걱정스러운 곳은 아니에요. 흑의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백도 반대로 두기가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뛰거나 또는 물론 이제 미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두 점머리를 맞는 것이 아프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냥 뛰는 수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일감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뛰는 자리. 그리고 계속 중앙 쪽에 머리를 내밀면 역시 상변 쪽 눈에 보이는 자리 남아 있고요. 지금 우아기 쪽의 베개 모양이요. 일단 날일자로 모자를 씌워서 흙을 한 번은 누른 느낌이긴 한데 어떨까요? 백도 약간은 좀 뭔가 얇은 자리 아닌가요? 여기요. 네. 네, 백도 좀 결정이 너무 안 돼 네. 있어요. 정리가. 백도 여기 한 칸 뛰는 게 집으로도 크고 네. 안정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자리인 건 확실합니다. 좀 급한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반대로 흙이 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뭐 전체가 네. 위험할 수 있죠. 날일자나 3-3 이거 뭐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소한 날일자만 하더라도 아주 큰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흙이 바로 그쪽으로 향할 수는 없겠죠. 좀 이른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중앙을 지켜두고 다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다양한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 6개를 빗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른 수가 등장을 했고요. 가볍게 빗나갔죠. 그래서 더 많은 수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처음으로 맞춘 기분이네요. 가장 일반적인 행마죠. 네,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이제는 띄어뒀기 때문에 우변에 대한 공격과 3-3 우아기 쪽에 대한 공격 두 가지 볼 수 있겠어요.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먼저 두면 이 백도 상당히 시달릴 것 네. 같은데요. 밖으로 또 나가도 계속 쉬어가니까. 네, 쉬어갈 수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지 모르겠네요. 괴로울 것 같아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 단수 치고 네. 따낼 때 어떻게 지킬까요? 여전히 나가야 되나요? 근데 여전히 또 쉬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근데 그쪽에 계속 중앙에 도려오면 상변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요. 네. 좀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쓸 겨를은 없으니까 우선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네. 시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우변 쪽 안정은 되는 모양이고요.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네, 좀 바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중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